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학년도 합격 전략 설명회인데 간단하게 저 커리큘럼과 함께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짚고서 설명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뭐 길게는 안 할 거니까 한번 보시고 요즘 시험에 어떤 트렌드로 진행하는지 거기에 맞춰 어떤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미술교사 임용 최강의 역대 최대 직강생 과반수 신화라는 것에 대한 특징이 저희 수업만에 이제 꾸준하게 어떤 뭐 자랑거리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학생들에게 어필이 많이 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 장로인 구조도 전공미술과 함께 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노량진 최초로 이제 필독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독서의 내용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고요. 한두 권 이렇게 해서 같이 보는 내용이 아니라 각 영역마다 30권 이상의 내용들의 그 출제된 필독서를 위주로 해가지고 그것을 추려가지고 내용을 하는 것들. 그 다음 미술용어 사전도 최초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한두 문제씩 나오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참고해서 장동인 전국 미술을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 사전은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과반수의 합격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2015년도부터 보시면은 수석 2명, 차석 1명에서 최종 이때는 이제 직강생 기준으로 이제 35% 정도 합격을 했어요. 물론 이제 수석도 나오고 막 했지만 이 정도 했고, 그다음에 16년부터는 과반수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56% 정도. 직강생 기준입니다. 인강은 통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석 2명이고 차석 1명 꾸준히 나왔었죠. 그 다음에 2017년도도 수석 2명, 차석 1명. 그래서 직강생 1차가 62%, 2차 때까지 최종까지 47%, 약간 과반수를 넘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서 수석 1명, 차석 1명 나왔었고요. 1차에서 75% 합격이고 최종은 그때 통계가 좀 안 나왔었습니다. 19년도에는 수석 2명이 합격해서 수석으로 2명이 합격했고요. 최종 54% 합격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서는 직강 최종 43%, 약간 저조하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65% 최종 합격하고요. 수석 차석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2022년도는 1차 때 71%나 합격했습니다. 1%나 71%, 굉장히 많이 합격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때는 이제 코로나라 해가지고 직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최종에는 아쉽게도 32%인데 이느 때가 아무래도 좀 자기네들이 떨어진 줄 알고 뭐 이렇게 하다가 2차를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1차 때 꽤 많이 합격을 해서 최종도 많이 갈 줄 알았는데 그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합격률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막 이렇게 잘 가르치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제 능력치가 높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개념이 있는데 보시면은 자, 질문 피드백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질문 피드백. 모든 학문은 궁금증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으로 완성된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인강생분들도 간혹 이제 물어보고 하지만 이게 직강처럼 막 이렇게 이 활발한 피드백은 좀 힘들 수밖에 없는 물리적 상황이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직강생으로 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저녁에 늦게까지 남아서 계속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듣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고 그 내용을 알고
그 주변을 확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그런 합격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조도 전공 미술은 임용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문에서도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궁금증의 해결은 우리가 이제는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수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했을 때 저도 발전을 하게 되고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내용을 제가 아는 것이면 거의 체계적으로 더 알려주고, 제가 거기에서 애매하다 싶으면 내용을 찾아서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커리큘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1, 2월 뼈대 세우기입니다. 이거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로 보고 있는데, 1, 2월 뼈대 세우기는 이제 뼈대가 되는 이론인데, 우리가 뼈대가 없고 나서는 이게 뭐든지 이제 조소를 하더라도 뼈대를 만들고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살붙임이 들어가는데, 그 살붙임은 뼈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뼈대를 반드시 만들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언제 하냐? 주 2회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수토. 그래서 주 2회 수업으로 해서 차근차근 내용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 4월로 가게 되면 거기 뼈대에다가 심화 이런 살붙임이 들어갑니다. 살붙임이 들어가는데 역시 주 2회를 하게 돼요. 자, 주 2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되새김이 들어갑니다. 되새김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되새김 문제풀이는 그 자체 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 2월에 했던 것과 그 다음에 심화 이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풀이가 진행이 문제풀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5, 6월 필독서 강의, 그 다음에 역대 기출, 이 두 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자, 각 영역을 30여 종의 필독서를 선별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기출은 기존 내용에서 심화 확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기출에서 보면은 기출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출을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터디할 때도 기출 갖다가 스터디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출을 심화 확장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역시 필독서도 마찬가지로 심화 확장에서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근데 얘네들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필독서를 할 수가 없어요. 기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5, 6월 달을 심화 확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 8월 단원 문제풀이나 9, 10월, 11월까지 10회 동영 모의고사, 11월 파이널 19일까지는 일반적인 과정이죠. 얘네들은 문제풀이입니다. 실전이에요, 실전. 그래서 7, 8월에는 단원별로 마지막 최종이죠. 마지막으로 단원별로 정리를 하는 기간이고요. 9월에서 10월, 11월은 동영 모의고사 전체 영역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7월 이전까지 이론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1, 2월 뼈대 세우기와 그 다음 3, 4월의 심화 이론, 되새김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힘들 수 있지만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구조도 프로세스 보시면은, 자, 1월부터 4월까지 이론학습의 개념인데, 이론과 되새김 문제풀이, 그래서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와 암기, 그래서 서브와 단권화의 점검이 이때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 이론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유튜브 강좌도 같이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와 용어사전, 그 다음에 역대 기출 내용, 이것을 듣고 반복적으로 이해하는 유튜브 강좌를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독서 강의를 통해서 심화와 확장 개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출 확장 수업을 통해서 기출을 이론화, 심화 확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스터디입니다. 이제 스터디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출이 됐든 필독서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내용을 선별해가지고 스터디를 조직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점검, 그래서 7, 8, 9, 10, 11월을 문제풀이 점검을 통해 가지고 첨삭 및 채점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합격이라는 여러분들의 학교로 가는 길목에 여러분들의 최종 결과물을 만들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절대 암기 위주로 남이 요약한 내용만으로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대체적으로 뭐 누가 서브를 만들어 놓거나 누가 요약했거나 이런 것을 보고 암기한다고 되는 문제, 요번 기출문제 잘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이해와 암기가 동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동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읽고 암기하는 것만 찍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심화 확장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은 남이 찍어주는 개념이 아닌 여러분의 관점을 만들어줘야 된다. 관점.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관점을 중심으로 수업을 얘기할 때 이게 왜 중요하고 이 부분의 확장을 범위를 얘기해 주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 것이 관점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 관점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관점을 가지고 계속 영역을 확장, 심화해 가는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공부 방식은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관점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이고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관점은 기출과 그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 영역을 확장하는 방향,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 꼭 챙겨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빌고, 자,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그 유튜브에 교과서 내용은 굉장히 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들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역대 기출은 진입하지 못했는데 용어사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역대 기출하니까 그거를 차근차근 보면서 1년 안에 끝내기는 힘들고 차근차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서 연도별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 수업 자체 내에서 그 이론 수업과 그 다음에 기출부터 필독 수업까지는 반드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서브와 단권화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서브가 안 되면 단권화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1, 2월부터 3, 4월까지 체계적인 요소로 이제는 우리가 틀을 잡아놓고 내용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5, 6월부터는 내용을 계속 살붙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브 같은 경우는 1, 2월부터 하시는 게 맞고요. 단권화는 1, 2월에 서브가 안 됐다면 3, 4월에 단권화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설명회는 간략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